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마쌤입니다. 또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네요. 여러분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니까 저는 상쾌하고 좋습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이 좀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셔야지 천마쌤도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아. 응? 열심히 살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오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뭐 슬픈 날도 있고 우울한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매번 우울하고 슬프라는 법 없더라고요. 우리가 또 이 사이클 타는 것 같은 인생도 마찬가지로 바닥으로 가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응? 그러니까 너무 주가 빠진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가 멘탈 관리 잘 해서 앞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 지점까지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가서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돈 벌려고 솔직히 투자하는 거지 여러분 그냥 공부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공부를 떠나서 멘탈 관리를 잘하자고요. 멘탈 관리. 천만쌤 주특기가 멘탈 관리 아닙니까? 멘탈 전도사. 4년 동안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여러분의 멘탈을 어, 강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도 찐팬분들 덕분에 이렇게 멘탈도 강해지고 저도 강해지고 서로 어, 일거양득인가요? 아주 좋아요. 계속 한번 나가보자고요. 근데 살면서 우리가 또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절대로 헷갈려서는 안 되는 네 가지를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 솔직한 거하고 이 직설적인 거, 이거를 헷갈리면 안 된답니다. 솔직한 거랑 직설적인 것. 이 솔직한 거에는 정중함이 배어 있는데 이 직설적인 것에서는 무례함이 배어 있다. 무례함. 정중함과 무례함이 묻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한다는 거예요. 당당한 것과 거만한 것을 우리가 좀 헷갈리면 안 된다. 당당한 것과 거만한 것. 이 당당한 것에는 자존감에서 비롯되는데 이 거만한 것은 자만심에서 비롯이 됩니다. 구별할 줄 알아야 하고 세 번째는 똑똑한 것과 교만한 것을 우리가 헷갈리지 말자. 똑똑한 것은 상대를 감탄케 합니다. 근데 교만한 것은 상대를 언짢게 해요. 언짢게. 우리가 감탄케 하는데 좀 언짢게 하면 안 되겠죠. 네 번째는 사랑하는 것과 이 집착하는 것을 헷갈리면 안 된다. 사랑하는 것은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데 이 집착하는 것은 상대를 이 불편하게 합니다. 불편하게.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되시죠? 이런 차별점들, 차이점들을 잘 구별해서 헷갈리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준감이라고 하죠. 준감이 준법감시위원회. 삼성에는 이 준감위가 있는데 이 준법 경영을 감시하는 거예요. 이 준감위가 삼성 7개 관계사 대표랑 만나가지고 준법 경영, 노사 문제 등에 대해서 의견을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준감위는 어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 사옥 회의실에서 이 관계자들의 그 대표이사들하고 만나가지고 간담회를 가졌어요. 지난 2월 3기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로 대표이사 간담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간담회는 이찬희 위원장을 비롯해서 중감위 위원 전원이 다 참여했고 한종희 부회장, 최윤호 사장,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이네요. 황성우 SDS 사장, 오세철 삼성물산 사장, 그리고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 이문하 삼성화재 사장이 참석을 했네요. 거의 사장급들이 다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위원장은 삼성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슈가 생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슈가 생기지 않는 게 중요하다에 대해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관계사의 대표이사들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했고 위원회 출범 이후에 회사의 준법 문화가 개선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중감위 위원들하고 관계사 대표들은 위원회 그 중점 추진 과제죠. 인권, 공정, ESG 경영에 대해서 논의뿐 아니라 이 준법에 대한 경영 활동 현황과 이 성과에 대해서 공유를 해요. 그리고 향후 준법 경영 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위원들과 관계사 대표들은 향후에도 그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소통을 하는 겁니다. 예, 소통을 하고 이 준법
경영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기로 뜻을 모았다고 하네요. 이날 간담회 보니까 노사 문제와 관련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현재 삼성전자 최대 노조죠. 전국 삼성전자 조합은 지난 8일부터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서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은 원칙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이 중감위가 건의할 내용을 충분히 전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중감위는 그 간담회 앞서 정기회를 열어가지고 한국경제인협회 회비 납부 문제를 논의했는데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네요. 삼성 주요 관계사는 중감위와 협약을 맺고 있고요. 회비 납부 시에는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삼성을 비롯해서 4대 그룹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정경련을 탈퇴했고, 그런데 한국경제연구원 회원 지위는 유지를 했습니다. 지난해 정경련이 한경협으로 이름을 바꾸고 이 한경련을 흡수 통합하는 과정에서 재가입이 됐습니다. 삼성은 재가입 이후에도 한경협과 이 관련해서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경협이 정경유착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인적 쇄신이 됐는지에 대해서 중감위 위원들의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다시 논의할 거라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가입 안 하고 괜히 그런 정경유착에 연루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괜히 그런 거 잘못 연계됐다가는 또 상당히 또 꼬이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올 2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앞두고 있는데 참 이 성과급 지급률이 삼성을 2배가량 웃돌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이 되네요. 그래서 삼성 내부에서도 이 구성원 동요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고 HBM 시장의 성적표에 따른 건데 향후 기술 인력 유출로 이어질 거라는 그런 우려 섞인 전망도 있습니다. 산업계에 따르면 최근에 삼성전자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분은 기본급의 75%를 성과급으로 책정한 반면 SK 하이닉스는 기본급의 150% 지급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관측인데요. 이미 삼성 DS 부분은 7월 초에 그 사내 공지로 기본급의 최대 75%를 성과급으로 책정한다고 합니다. 삼성은 매년 상하반기 6개월마다 실적을 토대로 해서 TAI를 지급을 해요. 소속 사업 부분과 사업부 평가를 합쳐서 최대 월 기본급의 100%까지 차등 지급을 합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도 적자 누적으로 메모리 한 12.5%, 파운드리 시스템 쪽에는 0%로 각각 책정이 됐죠. 올 상반기는 8조 원의 영업이익을 올려서 성과급 지급률이 큰 폭으로 뛰었고 하이닉스도 매년 상하분기 두 차례 PI를 지급합니다. 올 2분기 호실적 전망이 확산되다 보니까 이제 성과급 규모가 커질 거라는 기대가 좀 무르익어요. 지금 SK 하이닉스는 기존에는 기본급의 100%를 PI로 지급을 했는데 지난해 10월 노사 협의로 생산량 목표 달성 시의 영업이익률에 따라서 PI를 지급하는 차등 방식으로 바꿨네요. 현재 생산량 목표치는 이미 달성한 상태인데 영업이익률 30% 초과때 기본급의 150%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전망하는 하이닉스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계속 상향 중입니다. 최근에 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 컨센은 매출이 16조 1527억, 영업이익은 5조 1597억 수준이네요. PI 최대 지급인 영업이익률 30% 초과를 기준 충족할 가능성이 있어요. 최근에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HBM에서 하이닉스에 밀리고 파운드리에서는 대만 TSMC를 따라잡지 못해서 삼성전자 직원 사기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진단을 하는데 이 반도체 산업은 인력 공급이 제한적이어서 고급 인재 확보를 위한 경쟁이 늘 치열합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두 회사 간 성과급을 두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일들이 좀 이뤄지고 있네요. 좀 아쉽지만은 요번에 좀 잘 해가지고 많은 보너스 받았으면 좋겠어요. 좀 바이든 그 사태 때문에 난립니다, 지금. 어제도 그 반도체 대형주가 나란히 파란불을 켰습니다. 이 바이든의 대선 후보 사태라는 초강수에도 시장은 여전히 트럼프 리스크와 미국의 기술주 조정에 더 크게 반응을 하는 거죠. 하여튼 좀 잘 좀 됐으면 좋겠네요. 이 트럼프 리스크의 증시 영향이 점점 약해질 것이다. 뭐 그런 시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너무 쫄지 마십시오. 또 이렇게 많이 폭락하고 떨어질 때 K 주식은 좀 도와담으면 나는 또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될 수 있으면은 K 주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차라리 ETF를 하십시오. ETF.
ETF를 좀 모아가지고 연금 계좌하고 여러분 ISA 계좌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냥 꾸준하게 진득하게 모아 가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 합병 그 의혹으로 기소돼 가지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회장 2심 재판 준비 절차가 종료됐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내년 1월 말 정도 이전에 선고를 목표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가 이날 열린 2차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 같은 재판 진행 계획을 밝혔고, 공판 준비는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이 검찰하고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을 통해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를 기획하는 절차입니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고, 이에 따라서 이재용 회장은 이날 참석하지는 않았네요.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오는 9월 30일 열릴 첫 정식 공판에서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 에피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이 확보한 자료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1심 판단과 관련한 증거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10월 14일에는 회계부정 부분을 심리하고 10월 28일과 11월 10일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을 심리할 거라고 하는 것 같아요. 11월 25일에는 그 검찰의 세부 혐의에 관한 그 판단과 피고인별 구형 등을 하는 이 변론 종결 절차를 밟을 계획이네요. 통상 그 변론 종결 이후에 2개월 이내에 선고 공판이 열리는 것을 감안하니까 이러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항소심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재판부가 대상인지는 모르겠는데 선고일은 법관 인사 이동 전후로 할 것이다. 변론 종결일부터 선고일까지 2달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1심에서 증거 능력이 부정된 자료들과 별개로 검찰은 항소심에서 2144개의 추가 증거 제시했는데, 이 변호인 측은 이 증거에 동의하지만 상당수가 위법 수집 증거라는 입장을 재판부에 냈습니다. 앞서서 이재용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이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이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룹의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정,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에 기소됐고, 그런데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이죠. 2월 5일에 이제 1심 재판부가 이 회장이 받은 19개의 혐의 전부를 무죄 판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불복해서 검찰이 사흘 만에 항소했고, 당시 검찰은 1,300여 쪽 분량의 항소 이유서를 제출합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그리고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 인정 및 법리 판단에 대한 1심 판결과 그런 견해차가 크다면서 항소 이유를 밝혔네요. 잘 해결돼 가지고 무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좀 남들이 봐도 오해받거나 의심받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 재벌 회장이라는 사람들은 조심해야죠. 행동거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